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한 클래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합니다. 이 다음에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는 말풍선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메뉴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QR코드 스캔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핸드폰 카메라로 지금 보이는 화면을 비추기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는 1357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이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이랑 활발하게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방송이니까요.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어떤 질문이든지 글이든지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님이 흐흐라고 웃어주셨네요. 이 타이밍이 언젠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을 좀 더듬었을 때인 것 같은데 실수를 또 재미있게 받아주셨네요. 아나운서님, 이뻐요님이 또 실시간으로 디귿디귿이라고 이거 어떤 뜻이죠? 덜덜 이런 거 아닌가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또 주식킹님이 왓썹이라고 해주셨고요. 나야나님이 잘못된 만남 랩하듯이 조금 전에 일부 마지막에 종목 상담 도와드릴 때 우리 신광섭 전문가님이 어떻게든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종목을 속사포 랩하듯이 굉장히 빠르게 도와드렸잖아요. 그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일부보다 더 종목 상담 코너를 좀 더 길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면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주식킹님이 또 2부 시작이다라고 하셨고요. 또 위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야나님도 이렇게 영우 DSP라고 종목 고민이신 종목을 또 남겨주셨네요.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나야나님이 이미 제 것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면서 종목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톡방에 올라온 순서대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한번 올려주셨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전에도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순서대로 올려주신 거를 이창준님이 또 추려주셨네요. 벌써 11분이나 일단 기다리고 계시고요.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올려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순서대로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나도 함께하고 싶다, 함께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톡방 상황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첫 번째 코너는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매 시간마다 우리 신광섭 전문가는 해외 시황에 대해서 빠삭하게 분석을 해주시는데요.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난 주말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주말에 잭슨홀 회의가 이제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미리 조정을 받고 잭슨홀 회의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파월이 잭슨홀 회의 이후에 연설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좀 부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 이제 잭슨홀 회의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좀 내려왔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잭슨홀 회의는 시장의 호재가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미리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발표한 내용과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좀 흥미진진하게 이제 흘러가고 있거든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0.69% 정도 상승했고 나스닥하고 S&P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찍고 있어요. 계속 이어지고 있죠.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도 피크아웃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가 말이 많지만 결국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전고점을 향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뭐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내려가고 있고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진행이 됐냐면 파월은 테이퍼링을 연내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연내 이제 그 7월에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됐을 때 이번 연도 안에 이제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테이퍼링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시장이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잭슨홀 회의 때 이제 그 테이퍼링에 대한 신호를 주고 9월 달 정도의 시점을 발표를 해서 한 11월, 12월 정도에 진행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그 예상한 부분에 어느 정도 시장과 소통을 잘하면서 파월이 굉장히 조금 시장을 잘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져요. 일단은 파월은 테이퍼링은 연내에 실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결론을 못 박았고요. 그렇게 특정 시점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시장이 예상한 부분대로 이제 발표를 했죠. 다만 이제 시장이 거기에 놀라지 않았던 거는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라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금리 인상 시점이 멀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연계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진짜 무서워하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거든요. 금리 인상은 금리를 높이게 되면 시중에 자금을 흡수하는 거죠. 테이퍼링은 지금 1,200달러를 매달 이렇게 수도꼭지 물 틀듯이 이제 틀어놓고 있는데 그걸 조금 줄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억 달러, 800억 달러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이는 거라서 풀던 걸 안 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지금 풀어놓은 돈들이 갈 곳이 없어서 영래포로 다시 중앙은행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 이런 시점 속에서 이제 MBS 모기지 채권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장의 채권들을 계속 사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MBS 채권 때문에 주택 가격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채권을 계속적으로 걱정하지 마 우리가 사줄게 그렇게 사주면서 돈을 풀게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서 채권 금리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근데 일단은 연내에 그런 어떤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전자산으로 이제 치부되는 달러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을 할 때도 뭐 서둘러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줬죠. 그러니까 속도를 막 서둘러서 막 이렇게 줄여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금리 인상, 테이퍼링을 금리 인상하고 연결시키지 마라. 그건 별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인플레이션도 아직도 이제 파월은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를 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무서워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가 않아서 나중에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장을 연준이 생각한 대로 가지 않고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까 봐 그것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좀 일시적이다라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과 기준 자체가 다르다. 기준이 다르고 훨씬 더 엄격한 그런 과정과 연계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완전 고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월은. 그러니까 그 결국엔 금리 인상은 아직 멀리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파월은 이번에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긴축 우려에 대한 어떤 발작, 그 뭐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전혀 문제없이 지금 시장을 잘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는 거의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거 나중에 테이퍼링 할 때 하락이 한 번 더 있을 거야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선 무서워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시장에서 그 부분을 계속 백신을 맞았고 실제로 테이퍼링을 진행할 때 시장의 충격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락했던 부분보다도 조정이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조정이 차후에 나온다 하더라도 11월 달에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서 그 시장 자체가 지금보다 더 이전 저점으로 이탈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3,100을 크게 이탈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약간 용감하게 주식을 지금은 조금 보유하면서 좀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번 주에는 잭슨홀이 이제 이벤트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아까 그 파월이 얘기를 했죠. 완전 고용에 도달하기 위해서 갈 길이 멀다. 그게 이제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나와요. 그 부분에서 시장은 어떤 힌트를 또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이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서 8월 고용 자체가 전달보다 좀 줄어들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달에 95만 명, 94만 명 정도 수준이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한 75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근데 그 고용 지표가 75만 명을 예상하는데 75만 명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될 거고 75만 명보다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시장은 올라간다. 그냥 그 고용 지표가 나올 때 고용 지표가 적게 나오든 높게 나오든 시장은 긍정적인 부분만을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이거는 이제 경험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의 시장 속에서 이게 본인의 어떤 감각 같은 건데 이게 만약에 고용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라고 하면 이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나 이게 파월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좀 시점이 여유가 있다라고 시장은 느낄 거고 만약에 이 고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거 경기가 빠르게 개선될 거다라고 하면서 또 좋은 측면을 바라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고용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테이퍼링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시장에 지금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분에서 이번 주는 좀 그 고용 지표나 이런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한 번씩 상승을 하는 어떤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쑥과 마늘을 먹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자꾸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동굴 안에 있자.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말에 마감한 미증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는데요. 미증시 자세하게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은 아직 멀었다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일제히 3대 지수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고용지표 발표를 기다려봐야겠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할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시황뿐만 아니라 미국 시황까지도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신광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시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노란톡방에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을 올려주시면 우리 신광섭 전문가가 열정을 다해서 대응 전략 세워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쑥과 마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계속 시청하시다가 들어오신 것 같아요. 1부에서 오늘장 한 평에 대해서 쑥과 마늘을 참고 기다려야지 이제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죠. 하락장에서도 빨리 하락한다고 팔고 나오지 말고 좀만 기다리면은 상승장이 올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쑥과 마늘님 반갑습니다. 고민 종목이 있으시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유용한 종목들을 많이 주셨네요. 코스닥, 코스피 종목들에 대해서 거래량, 주식 대차거래 잔고 증가 상위 종목들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동님이 어떻게 다시 보조라고 하셨는데 상담 완료된 종목 어떻게 다시 보조라고 하셨는데요. 지난 방송 다시 보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튜브에 내외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창이 뜨는데요. 그 창에서 스크롤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지난 방송 부분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외경제TV 다시 보기라는 채널에서는 지난 방송분까지 모조리 한 번에 다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이 끝나면 또 편집본까지도 노란톡방에 올려드리니까요. 톡방에 계속 계시면 알찬 정보들 다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킹왕짱님도 새롭게 입장을 하셔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남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킹왕짱님. 또 새로운 글이 올라왔는데 쑥가마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모티콘을 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고점님이 오늘 방송 내용 너무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이런 글 보시면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내용이 굉장히 좋으시대요. 방송을 매번 똑같이 하는데 네,
갑자기 네 방송을 처음 보신 것 같습니다. 매번 비슷한 틀로 이제 저는 이제 그 어떤 종목들보다는 좀 약간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안내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시황 위주로 좀 매매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사실 종목이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내가 보고 있는 그 종목들을 보면서 종목들만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시황이에요. 시황이고 그 다음이 이제 업종이죠. 업종. 그 업종 중에 제일 눈에 띄고 두각을 보이는 그 종목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황이 괜찮고 시장이 올라갈 때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시황이 안 좋아서 시장이 내려올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다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시황이 그냥 옆으로 그냥 움직이지 않는 시황이냐, 반등이 나오는 시황이냐, 내려가는 시황이냐, 이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항상 그 종목을 매매하시기 전에 앞서서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시황 자체가 어떤지, 시장이 어떤지 그 부분을 먼저 판단하고 나서 그거에 맞게 계좌를 운영하시는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마침 이렇게 월미도님까지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시황의 신이신 신광석 전문가님 좋습니다라고 해주셨네요. 그리고 쑥가마늘님이 늦게 와서 3부를 복습 봐야겠어요라고 하셨는데요. 초보 주식왕님까지도 3부 보시면 복습 시간이라 도움이 되실 거예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1, 2부 만약에라도 놓치신 분들은 3부에서 제가 1, 2부에서 다뤘던 종목들 다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신광석 전문가의 대응 전략까지 다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3부까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톡방 상황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 톡방에 올라온 순서대로 도와드릴 텐데요. 2부 첫 번째 고민 종목은 SH에너지화학이고요. 매수가는 1,155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SH에너지화학 계속 하락세를 보이더니 최근에는 다시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유류 도소매 테마인데요. 이건 유가 상승 수혜주예요. 그러니까 유가 상승 수혜주인데 약간 일반 화학이나 이런 업종들하고 약간 종목의 캐릭터 성격이 달라요. 얘는 흥구석유하고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시적으로 유가가 조금 올라가고 상승하면 이런 흐름이 한 번씩 나오고 그리고 한동안 가지 않는, 이게 상승이 이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흥구석유랑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흥구석유 자체도 지금 흐름이 안 좋죠. 이게 SH에너지화학이 옛날에는 이제 셰일가스 테마 뭐 이런 걸로 조금 많이 움직이고 했었는데 결론은 지금 시장에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지금 시장에 그냥 잡주의 역할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힘들게 느껴지시겠지만 지금 재무제표나 이런 거 봐도 좋지 않죠. 좋지 않고 지금 유가의 흐름을 한번 보면 유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다가 지금 쉬고 있죠. 쉬고 있는데 유가 자체가 여기서 75달러를 넘기면서 계속 랠리를 펼치기보다는 조금 이 정도 권역대에서 자리를 좀 잡을 확률이 많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 속에 그 유가 상승 수혜주로 움직이는 종목군이 아니다. 이거는 SH에너지화학은 그냥 유가가 랠리를 펼치면 가다가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그 시장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실망 매물로 흘러내리면서 이번에 시장이 빠지니까 충격이 나왔죠. 충격이 나왔는데 대반등은 있을 거예요. 지금 1,155원이시니까 빠져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큰 흐름을 아셔야 돼요. 이 종목의 캐릭터와 지금 현재의 상황, 유가의 상황,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단 1,155원에 충분히 사보실 수 있는 가격이었죠. 예,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죠. 유가가 올라가면. 근데 유가의 흐름을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하셨어야 됐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음부터는 이 종목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뭐하고 연계되어 있는지를 좀 보신 다음에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결론은 반등 주면 나오자 이거. 예, 1,155원 이거 여기가 굉장히 저항대죠. 아마 여기에 물려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지금 1,200원대에 물려 있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텐데 반등이 나오면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1,155원까지 계속 그대로 기다리기보다는 1,000원 이상 지금 상승이 이어지고 21선 돌파하고 나서 1,100원대 정도에 이제 부딪히게 되면 이제 저항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조금 손해를 입더라도 이거 아니어도 다른 종목, 멀쩡한 종목, 건강한 종목들 같이 깨져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종목 교체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오는 수준 이후에
얘 혼자 다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아서 조금 손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덜 올라온 종목들, 못 올라온 종목들 중에 건강한 종목들로 종목을 교체하면 걔는 계속 올라가고 얘는 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보고 내가 이 종목에 얼마가 물려있다 이런 것 때문에 행동을 못하고 막 우유부단하게 이제 막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아 올라오면 이거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직 안 올라온 다른 종목들 그런 것들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서 1,100원에 50원 손해보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예를 들어 뭐 위아 같은 게 안 올라온다라고 하고 여기서 그냥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이걸로 바꾸면 이거는 그 이후에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수익을 내드릴 수 있고 마음이 굉장히 편하죠. 근데 SH에너지화학 같은 거를 붙잡고 계속 또 내려가면 마음고생하고 하지 마시고 이번에 다 같이 반등 나올 때 자르고 종목 교체하자라는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부 첫 번째 고민 종목 SH에너지화학에 대해서는 유가 상승과는 조금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반등 시에 좀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속상하시겠지만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고민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솔홈데코고요. 매수가는 1,995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한솔홈데코 1%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935원에 거래 마감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한솔홈데코는 이제 인테리어 이제 그 건축자재 업체죠. 그러니까 마룻바닥 만들고 뭐 인테리어재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그 PER이 한 265배인데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 그러니까 PER이 높다고 하는 거는 고평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PER이 높다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면 탄소 배출권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를 뭐 한다고 하잖아요. 미국도 그걸 한다고 하고 그게 이제 2023년도부터 이제 발의를 해서 3년의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조금 유예 기간을 주고 그리고 2022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죠. 그 이제 그렇게 그거를 할 때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조금 부각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종목들이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들이 이와 같이 이렇게 올라와서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비중이 5%시면은 난 괜찮다고 봐요. 저는 일단 괜찮다고 보고 이 종목 외에도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들이 KC 코트렐이라든지 뭐 그린 케미칼이라든지 뭐 여러 종목들이 있죠. 그린 케미칼도 앞전에 크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흘러내리지 않고 있다. 옆으로 지금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죠. 뭔가의 어떤 부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는 않지만 뭔가의 어떤 계속적으로 좀 답답한 흐름이기는 하지만 빠지지 않는 게 이상하죠. 예전에 제가 그 YG 플러스라는 종목도 야 빠지지 않는 게 이상하다. 이거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금방 급등을 했죠. 이 YG 플러스도 제가 그때 여기 이게 충분히 부러져서 이게 흘러내려야 되는데 안 흘러내리고 여기서 지금 계속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는 거는 뭔가 이게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이 탄소 배출과 관련주도 약간 그런 영역에 있다. 그래서 좀 약간 관심을 갖고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직 시간은 조금 많이 남긴 했지만 이게 탄소 배출권이 지금 요즘에 그 환경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 이 부분들이 조금 기후나 뭐 이런 이상 기후, 이상 고온 뭐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좀 약간 계속적으로 시장에 좀 이슈가 될 거고요.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좀 이런 선진국들이 좀 환경 보호에 좀 앞장서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면서 이런 산업 자체가 조금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저탄소 경제로 좀 이렇게 전환이 되는 어떤 부분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탄소 국경세가 물론 이 무역 시장에서 좀 성공적으로 뭐 안착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제도하고 좀 연계해서 그 관심을 좀 받고 시장에 조금 약간 부각을 받을 수는 있다. 그래서 약간 좀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일단 한솔홈데코가 회사의 사업이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적자나 그런 건 아니니까 조금 기대감을 갖고 조금 뭐 사신 가격도 사실 그렇게 뭐 지금 현재 가격과 멀지 않아요. 1995원 정도면 지금 현재 1935원인데 일단은 대신에 근데 이 정도 가격 한 2,000원을 넘게 되면 한 2,200원 정도 부근이죠. 여기서는 또 여기서 바로 치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를 목표가로 놓고 2,150원 정도를 목표가로 놓고 그 정도 오면 좀 차익 실현을 하고 그 이후에 좀 천천히 보자. 앞전에 이렇게 계속 횡보했던 흐름이 내가 딱 갖고 있을 때 이번에 한 번에 쫙 고점을 뚫고 올라갈 확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합리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다시 걸려서 옆으로 길 확률이 많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여기까지만 먹고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들을 좀 보되 조금 계속적으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런 어떤 종목들을 좀 약간 관심을 갖고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볼 필요는 있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솔홈데코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상승 모멘텀을 받아갔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일자 목표가는 2,150원이라고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해 주시다가 꿀팁까지 주셨네요. PER 같은 경우에 PER이 높을 때는 단순히 그냥 고평가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인기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도 참 들어보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고민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TBH 글로벌이고요. 매수가는 3,1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질문자님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매수가 부근에서 계속 맞고 떨어져서 되게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오랜 시간 동안 오늘 상승하면서 수익권에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이 이제 대부분 아시는 이제 베이직 하우스, 뭐 마인드 브릿지 이런 이제 그 중저가 옷을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약간 테마가 이제 애국 테마죠. 애국 테마. 신성통상처럼 약간 애국 테마. 그러니까 모나미, 신성통상 이런 어떤 종목들로 인해서 이제 뭐 일본의 어떤 불매운동 이런 그 유니클로의 어떤 반사이익 뭐 그 어떤 그런 부분들로 지금 회사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지금 주가가 오늘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어요. 일단은 신성통상이라든지 뭐 모나미 같은 경우는 지금 별로 그렇게 크게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 말씀하시는 지금 해당 종목만 고점을 이제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차 개선되고 있는 그런 형태 속에 있어요. 그래서 또 이 회사가 중국에 이제 또 그 중국 지분을 이제 뭐 어떤 다른 중국 어떤 회사와 같이 좀 지분을 섞어갖고 좀 중국 시장에 진출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조금 물량을 많이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그 물량들을 다 가져가면서 이 고점을 일단 넘겨놨거든요. 넘겨놨으니까 이후에 조금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 앞전에 이 매물을 다 뚫고 나면 이 앞전에 한 3,500원 이상을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좀 어느 정도 또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다라는 걸 좀 미리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는 부분에서 딱 맞춰서 팔 수 없으니까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면서 약간 수익 실현을 해나가면서 한 3,400원 이상부터는 좀 이 앞전에 이 고점의 매물들이 있잖아요. 이 앞전에 매물들을 소화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권역에서는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3,400원 부분에서 흔들리면서 옆으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조금 반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TBH 글로벌에 대해서는 3,400원 이상 부분부터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유의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0 꼭 입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고민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특수건설이고요. 매수가는 14,162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특수건설 3% 가깝게 시세를 냈는데요. 12,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특수건설 이제 토목회사죠. 토목회사인데 아까 채팅방에 다른 분이 이제 동아지질도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상담에 의뢰하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이화공영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그 해저 터널 관련주라든지 이제 뭐 지하차도 건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대선 관련된 어떤 이슈 때문에 미리 올라온 거거든요. 미리 올라온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니까 유상증자까지 이제 회사에서 하면서 유상증자 이슈로 조금 약간 밀리긴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대선이 이제 그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민주당과 이제 그 국민의힘이 서로 이제 그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면 약간 공약들을 서로 내놓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지하 터널이라든지 뭐 지금도 이제 그 여수 남해 해저 터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계속적으로 그런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인기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그런 공약들이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나오면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면 그냥 다른 실적 있는 그냥 그런 조금 알 수 있는 종목으로 할 거냐, 그거를 이제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비중을 좀 적게 가지고 있으시면 뭐 가지고 있어 볼 만해요. 그러니까 대선 때 관련해서 내가 그런 공약들이 나왔을 때 터지면 그때 팔고 나가겠다라고 수익 실현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자리로 지금 보여지긴 해요. 약간 120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죠. 이 특수건설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이제 동아지질. 동아지질도 지금 마찬가지죠. 비슷한 모양이에요. 비슷한 모양이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면 이화공영도 마찬가지고 좀 내려와 있긴 하지만 앞전에 누군가 이렇게 매집봉들이 보이죠. 이렇게 매집봉들이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인위적으로 누군가 주가를 이렇게 견인하면서 만들어놨어요. 자리를 만들어놓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한번 이렇게 밀었죠. 밀어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자리를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떤 기회가 되면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가 끝이다.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면 거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이제 수익 실현 잘해서 앞으로는 실적이 있는 어떤 받쳐주는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축약돼서 가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바꿔타야 되고요. 일단 지금은 기다려볼 수 있다. 기다려보고 보유 의견 드리고요. 한번 급등이 나오면 천천히 빠져나오자. 그리고 공약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 공약이 나왔을 때 급등이 나올 때 그걸 따라가거나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거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나올 생각하고 기존의 포트 중에 하나로 갖고 있다가 급등 나오면 좀 챙기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급등이 나올 때 반등 시마다 조금씩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고민 종목은 오텍이고요. 매수가는 16,10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텍 같은 경우에는 음압병실 관련주로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예전에 한때 쿠팡에 물류차를 생산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쿠팡 관련주로도 연관이 됐었습니다. 오늘은 보합 마감하면서 11,850원의 장을 마감 지었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좋아도 내가 샀을 때 움직이지 않고 수익을 안 주면 그게 잡주고, 회사가 안 좋아도 샀을 때 나한테 수익을 크게 주면 그게 우량주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텍은 사실 회사는 괜찮아요. 재무구조도 괜찮고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도 안 되고 매출이 지금 거의 1조대를 찍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200~300억 정도를 찍죠. 그럼 굉장히 회사는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번 연도에도 지금 반기 만에 작년도 매출 영업이익 이상을 지금 했어요. 벌써 96억. 근데 주가 왜 이러냐, 주가. 예, 이게 지금 오텍 캐리어, 뭐 에어컨 이런 걸로 인해서 여름 수혜 주기도 해요. 근데 여름에도 별로 반응이 없죠. 여름에도 별로 반응이 없고 오히려 내려갔어요. 지금 뭐 이번에 막 엄청 덥고 했는데도 수혜를 별로 못 입고 내려갔죠. 일단은 이 종목은 지금 전형적인 잡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뭐 돈을 집어넣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그리고 이 주식이 지금 내려가는 추세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종목이 언제 살아날 수 있냐면 한 번의 기회가 또 있어요. 이게 약간 장애인 관련된 어떤 그런 차량, 특수 차량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대선 때 이런 상승들이 한 번씩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애인 관련된 어떤 공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반등에서 못 팔면 굉장히 또 지루해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을, 이거를 단가를 맞춘다고 어디서 사기도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리 잡기가, 이 포인트를 잡아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럼 여기서 받아야 되냐. 모양이 이게 계속 내려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한번 받는다고 하면 이 정도 부근, 10,000원 이탈했을 때 한 번 5%를 추가로 들어가서 단가를 확 낮춰놓고, 그리고 나서 어떤 대선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한번 딱 나오면 거기서 바로 매도해갖고 빠져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이 회사로 인해서 얼마의 손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가만히 그냥 좀 방치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선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좀 빠져나오자.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일단은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비중이 근데 많이 없으셔서 뭐 지금 여기서 뭐 손절을 하고 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대선 때는 한번 지켜보자. 대선 때는 한번 지켜보고, 회사는 뭐 망하거나 이럴 만한 회사도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어 볼 만하고, 그리고 뭐 가지고 있으면 뭐 언제든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 대선 때 어떤 이슈를 좀 기대하면서 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텍에 대해서는 대선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고민 종목은 한화투자증권이고요.
매수가는 4,863원, 비중 조금 크시네요.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보합 마감했습니다. 4,780원에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하나투자증권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매수가가 일단은 근처신데 네. 지금 모양 자체가 약간 두나무로 인해서 조금 슈팅이 걸렸어요. 앞전에 한번 슈팅이 걸렸다. 근데 이 부분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이 되풀이 나오는 이런 파동 속에서 결론은 좀 빠져나오자 이거. 일단 빠져나오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은 하나자산운용이 뭐 하나투자증권 지분을 인수해갔다라고 해갖고 조금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왔고 이 두나무 지분이 지금 시장이 이제 좀 식상해졌죠. 이거를 지금 갖고 있는 회사들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마찬가지 같은 흐름이죠. 같은 흐름인데 이게 그 두나무 상장한다고 해서 위로 날아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한 요 정도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 그때는 진짜 저기 밑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부분 조심할 필요 있고요. TSE 우리기술투자 이것도 이제 그 두나무 관련 주죠. 마찬가지 모습이죠. 이거 절대 이 고점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도 네,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먼저 꺾였죠. 얘는 지금 제일 안 좋은 모습인데 먼저 꺾였고요. 하나투자증권 이렇게 되기 전에 빠져나와야 된다. 지금 일단 그 흐름은 지금 현재 흐름은 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혹시나 두나무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터져갖고 5,800원 이상을 준다고 하면 이거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자. 근데 그 전에 미리 어느 정도 또 수익 실현을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비중 줄이자. 비중 50% 너무 많다. 지금 이 상황에 이 자리에 50% 태울 만한 그런 자리 절대 아니고요. 이거 지금 어떻게든 손해 없이 그냥 조금이라도 이익이 생기면 천천히 빠져나오면서 비중 점점 줄여보고 이거 목표가 나와봐야 6,000원 이상 크게 상회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좀 빠져나오면서 다른 어떤 유망한 종목들, 지금 주가 많이 내려온 다른 어떤 저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좀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지금 매수가 부근부터 매수가 그 이상까지 목표가를 크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하면서 어느 정도 빠져나오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목 교체를 하자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으로 교체해봐야 될지는 오늘 3부에서 또 유망한 종목 한 종목을 공개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3부까지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고민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하나투자증권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월미도님이 하나투자증권은 드나무 관련주 쪽에 더 흔들리나요? 아니면 증권주 쪽에 더 흔들리나요? 궁금합니다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실시간으로 한번 소통 도와주실까요? 하나투자증권은 두나무 관련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증권주로 더 크게 움직인다고 봐야 되나요? 네, 두나무 관련주로 봐야 되고요. 증권주는 지금 흐름이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증권주는 이제 차후에 시장이 금리 인상의 어떤 그런 이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어떤 그런 이슈가 생기기 전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때 분명 또 어떤 부분에 부각을 받아서 한번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투자증권은 지금 두나무로 인해서 그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다른 증권주들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나투자증권 소외될 확률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두나무에 관련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나 TS 인베스트먼트 아니면 그 우리기술투자 이런 쪽하고 같이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나투자증권은 두나무 관련주로 더 크게 변동성을 보이는 걸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고민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C 코트렐이고요. 매수가는 8,78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오늘 KC 코트렐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 상승하면서 8,090원의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KC 코트렐도 대표적인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죠. 탄소 배출권 관련주 중에서 최근 들어서 한번 그 약간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어요.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 앞전에 상승이 탄소 배출권 관련된 어떤 부분의 이슈로 이제 환경 이런 부분의 이슈로 올라왔다가 기간 조정을 거치고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다시 갈 것처럼 모양을 만들었었는데 시장이 내려오면서 이 정도에서 받아주고 다시 올라갔으면 또 이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패턴의 모양이 나왔는데 지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제자리로 돌아와서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 속에 있는데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저는 이거 갖고 있으면 괜찮다. 일단은 여기에 매물대가 있어서 한번 매물 테스트하고 다시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그런 부분의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21선은 넘길 것 같아요. 일단 9,000원 정도는 한번 찍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모양을 이렇게 조정해서 눌러갖고 다시 이렇게 모양을 만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일단 가만히 내버려 두고 본 다음에 9,000원 정도 오면 좀 뭐 비중이 부담스럽다라고 하고 다른 종목 할 거다 하면 그냥 조금 이제 그냥 그 매수가 이상에서 좀 매도하고 나서 다시 눌러서 뭐 만들어지는 모양을 보면서 다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흐름이 그렇게 세게 움직이지 않는데 그중에 대장이 지금 KC 코트레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위주로 조금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그 흐름이 붙어볼 만한 상황이냐를 조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매수가 이상까지는 조금 반등을 줄 것 같다.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수가 이상에서는 조금 보유를 계속하고 계시다가 매도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고민 종목은 신규 상장주네요. 롯데렌탈이고요. 매수가는 59,000원. 비중도 조금 크신 것 같습니다. 50%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공모가가 59,000원이에요. 지금 공모가에 사셨거든요. 비중 50% 정도 넣으셨는데 지금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내려왔죠. 이하로 내려오고 상장하자마자 쭉 빠지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으로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죽은 고양이도 떨기면 튀어오른다. 그러니까 쭉 빠지다가 반등이 나왔지만 금세 며칠 내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일단 흐름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 안 좋아 보이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 롯데렌트카 그러니까 이 롯데렌트카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뭐 중고차 경매 시스템, 뭐 롯데오토 엑시전, 뭐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도 하죠. 뭐 그린카,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이 롯데렌탈이라는 이 업종 자체가 조금 부각받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일단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또 이제 차후에 뭐 오버행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주가가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지 모양도 아직 안 나와서 기준 잡기도 애매하고 일단은 신규로는 절대 하지 말자 그냥.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59,000원에 공모가에 가지고 계신데 조금 반등할 때마다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5,000원을 크게 좀 어떤 이슈가 아니면 당장은 오르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이 차트의 모양을 보면 사실 이 차트를 많이 본 사람들은 그 다음 모양들이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이 정도까지. 그럼 거의 한 1년 정도는 거의 이게 상승을 이렇게 할 만한 이슈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혼자 소외되고 다른 종목은 가는데 이 종목은 못 가면서 많이 와봐야 55,000원. 정도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루한 흐름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신규 매수 절대 하지 말고 일단 비중 50% 좀 비중 많으신데 만약에 상승이 나오고 하면 뭐 과감하게 좀 비중을 줄이고 일부 그냥 갖고 있는 종목으로는 나쁘지 않죠. 어쨌든 회사가 뭐 나쁘거나 뭐 망하거나 할 회사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으면서 뭐 이후에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비중이 너무 많다. 시장에 소외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그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 현금 마련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일부는 종목 교체를 하자. 비중 50% 너무 많다. 여기 묶어놓으면 되게 지루할 수 있어요. 일단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렌탈에 대해서는 종목 교체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한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신광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방송이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이랑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톡방에 많이 들어오셔서 어떤 글이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잠시 톡방 상황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에 어떤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행님이 오늘 상담하지 못한 종목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현님이 또 대신에 답변을 해드렸네요. 다음 주에 해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마다 출연하고 계시는데 월요일 방송 직전에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을 일단 받고요. 그리고 생방송 중에도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올라온 종목들 우리 신광섭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3분 다 도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다 못 도와드린 종목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책임지고 도와드릴 테니까요. 톡방에 끝까지 남아 계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국님이 종목 추천을 3부에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초보 주식왕님이 아나운서님께서 종목 힌트 주시고 나중에 대표님께서 톡방에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와, 초보 주식왕님 정말 애청자 맞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 대신에 이렇게 소통을 해주시고 계셨네요. 네, 오늘 3부에서는 제가 혼자 진행을 하지만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유망한 종목 한 종목을 저한테 알려주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로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맞춰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으실 것 같아요. 아직 어떻게 힌트를 내드려야 되는지 제가 생각은 못했는데요. 유망한 종목 한 종목 퀴즈를 생방송 중에 제가 내드릴 거고요. 방송이 끝나고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답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인간지표님이 실시간으로 또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롯데렌탈 공모가까지 안 오면 손절해서 지금 비중을 줄여야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당장 손절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까요? 좀 기다려 볼까요? 일단 이제 참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주가는 일단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주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5만 5천 원 넘기가 쉽지 않다. 확률적으로 5만 5천 원 넘기가 쉽지 않고 대신에 5만 5천 원은 자주자주 터치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동안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만약에 현금화를 해서 다른 종목을 샀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를 들고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고통을 겪을 수 있죠. 근데 비중이 지금 그런 종목에 50% 정도를 태우고 있다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저 같으면 5만 5천 원 되면 그냥 절반 일단 팔고 그리고 와서 다른 종목을 좀 할 것 같고요. 다음번에 또다시 5만 5천 원 왔는데 여기서 세게 넘어가지 못하면 또 가지고 있는 거에 또 절반 팔고 또 다른 거 하고 하면서 주식을 하다 보면 내가 산 주식이 100% 어떻게 다 수익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할 때도 있고 뭐 잘못 볼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가 잘 꾸준히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하락을 하느냐 이런 부분은 결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의 판단을 먼저 하면 조금 마음을 굳게 먹고 실행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 종목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경험상 봤을 때는 5만 5천 원 정도 주면 그냥 좀 나와서 다른 종목 하는 그게 더 낫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인간지표님,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대 많이 하시고 공모주 청약까지 하셨을 것 같은데요. 공모가를 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5만 5천 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에 올라온 상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네, 톡방에 계신 분들 지금 종목 상담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또 빨리 갈 줄을 몰랐네요. 톡방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오늘 다 못 도와드린 부분 여러분들 되게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종목 상담 코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월요일에 다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분 정도 남았는데 네. 그 시간 제가 써도 될까요? 네네. 일단은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마지막 상당 종목 하나 걸렸는데 이게 지금 네. 조금 큰 어떤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항공주, 레저 관련된 종목들,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이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좀 계속적으로 부진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도 계속적인 손실 권역에 있죠. 하지만 지금 한번 보세요. 수급 한번 보시면 기관에서 지금 아시아나항공 지금 싹 쓸어가고 있죠. 지금 외국인도 지금 엄청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나항공을 보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일단 이거 가지고 계신 분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일단 이런 어떤 형태를 좀 보자. 이게 화이자 백신이 좀 정식 승인이 나면서 지금 항공, 여행주, 카지노, 백화점 이런 쪽으로 지금 미리 선취매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종목들을 볼 때 지금 당장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보실 필요도 있지만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레저, 카지노, 그리고 여행, 항공 이런 종목들을 조금 미리 기관들처럼 외국인처럼 여기 지금 매수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약간 선취매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 형태로 좀 매매를 하자. 다만 아시아나항공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정상화될 때 자금 조달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이거 올라가다가 위에서 유상증자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너무 장기 투자를 한다기보다 이 어떤 짤막한 흐름 속에 이 흐름을 조금 타고 가자. 대신에 이제 대한항공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아시아나항공이나 어떤 제주항공이나 이런 작은 비행 항공사들은 이제 돈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그 기회를 활용해서 어떤 자금 조달 이슈가 터지면서 다시 급락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하시고 대신에 이제 카지노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여행이나 이런 종목들도 조금 눈여겨서 보자. 그런 매수 관점에서 조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럼 저는 3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